둥근 해가 떴습니다. 내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킥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 3대 지수가요,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돌파해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한 시장에 안정감을 준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S&P 500 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이미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88%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는 점에 시장은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마감 역시 양지수 모두 불안감 속에서도 상승부를 지켜냈죠. 코스피는 장중한 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기관이 나홀로 매수표를 던지면서 상승부를 살려내 3,254선에서 클로징벨을 울렸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장중한 때 1,060선 끝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상승폭을 줄여서 1,05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카카오가 4%대로 급등을 했고 한국금융지주는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특히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예스24는 상한가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두둑한 실적으로 불기둥을 쏘아 올린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 호실적 기록 및 하반기 미얀마 가스전 이익 회복 기대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5%대로 급등을 했고요. 2분기 호실적에 이어 3분기에도 장밋빛 전망 기대감이 실리면서 유니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포와 피크아웃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어둠에 가려지지 않는 빛을 지닌 이 모멘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든든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머니왕이 스페셜한 주말 그리고 든든한 주말 챙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머니왕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화면 오른쪽에 까만 네모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비춰보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안내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시면 입장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나 오늘 또 주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황금선 급등주 속출, 신흥 강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더욱 강한 박진섭 위원님의 스페셜한 비법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 공존했고 여러 가지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시장이 타격은 받았지만 이 상승분 다시 채워내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위원님도 인사 나눠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뭐 잘 보내셨죠? 예, 뭐 시장은 계속 진화하는 생물체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시장을 보시면서 약간 뭐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저희가 시장 자체를 놓고 보자면 지금 사실 기존에 저희가 강자들 이런 종목들이 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종목들은 방향을 아래로 잡고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들, 특히 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요새 힘을 잃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참 어떤 그런 변화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이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 장이고요. 어제 뭐 보니까 미국 뭐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갔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증시 좋습니다. 결국에 뭐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기업 실적이 실제로 저희가 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줬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유동성장이 지금의 유동성장이 이제 저희가 사실 8월부터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런 얘기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유동성장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또 시장에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유동성장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고 종목도 다만 큰 흐름인 유동성장은 변한 게 없다. 근데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서는 종목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트렌드를 어느 때보다 좀 면밀히 파악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시장인데 이 속에서 수남에 빠르게 돌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욱이 이 흐름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머니왕과 함께 콕콕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박진섭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가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이렇게 유동성 시장 속에서도 꽃을 피워주고 있는 이 불꽃 매매 기법. 매주 주목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 시장 속에서 급등이 속출하게 되면서 황금선, 불종목, 꽃종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님, 예. 오늘도 이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방송이든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계속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불종목 처음 종목은요 아즈텍 W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이번 주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이제 발굴이 됐고요. 그런데 바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거의 뭐 62%의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뭐 신고가를 또 갔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 기업이죠. 큐라티스가 국내 최초로 mRNA 백신의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에 뭐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큐라티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요, 제가 차세대 백신이기도 하고요. 이미 인도에서는 임상을 개시했고요. 또 미 FDA에도 일상 IND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WB는 이 큐라티스에 직접 투자를 해서 약 15만 주에서 16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오랜 시간 사실은 그쵸 차트를 보신다면은 거의 올해 내내 사실은 차트를 좀 넓게 보시더라도 올해 내내 뭐 꾸준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상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지만 이런 과정들이 뒤에 돌아보시면 바로 주포의 흔들기 과정이다. 이걸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윗골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뭐 말 그대로 상세를 보이고 목요일 날 상한가 어제 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근데 사실 상한가 저희가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요. 상한가 다음 날 틀림없이 매수하시는 분이 있고 매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상한가 다음 날은요. 무조건입니다. 연상을 가지 않으면 연속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그날은 고점 황금선 매도 주가 자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과감하게 100%, 50%도 아니고 100%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시게 된다면 뭐 그 수익을 오히려 수익을 좀 이렇게 상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수익 실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 SMCNC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MCNC도 똑같은 날 아즈텍 WB가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또 카카오엔터의 어떤 지분 인수설 재점화에 힘입어서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을 놓고 보면은 좀 최근 들어 놓고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좀 들어와 주었고요.
뭐 사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초반 인수를 부인했죠. SM이. 그러다가 이제 뭐 향후 1개월 이내에 어떤 특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공시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을 뭐 하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사실은 1차 급등이 나온 후에 참 오랜 기간 좀 횡보했죠. 예, 마찬가지로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온 후에 오랜 기간 횡보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실 이런 종목도 어제 윗골을 달고 내려왔는데 내려왔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해서 또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날 대응 전략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상한가 간 그 다음 날은요, 사실은 윗골을 달고, 물론 이제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조정 보이고, 다시 가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뭐 주가 꾸준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죠. 어제 고점에서는 사실은 수익 실현 100%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이 요새 좀 재미있는데요. 종목이. 뭐, 한신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사실 발굴이 되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한신기계요.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발굴이 됐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상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사실은 뭐 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보면 뭐 피스톤 타입, 또 스크루 타입 등 전기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공기 압축기 업계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공기 압축기 산업이 원자력부터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자력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동시에 정치인 테마주로 또 묶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마를 묶였고요. 다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저희가 뭐 이론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통신주로 묶였다가 급등이 나오고 2차로 정치인 테마주로 묶이면서 또 상승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오랜 기간 횡보를 했죠. 오랜 기간 횡보세를 보이고 그리고 주가는 상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상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거의 비슷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요새 아마 그 원전 테마주를 보신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아시는 한전산업 또 일진파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들이 힘을 잃었고요. 바로 신흥강자죠. 신흥강자인 종목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식들이 그런데 이 원자력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아마 이 종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노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노뎁이라는 종목인데 이노뎁.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저께 발굴이 되고요. 바로 다음 날 바로 이제 18%의 그러니까 매수 주가죠. 매수 주가에서 약 18%의 수익관이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그 18% 수익관이 나온 상태에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바로 장중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물론 풀리긴 했습니다. 풀리면서 약 6.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불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거의 30%가 넘는 이 상세가 나와줬고요. 상한가를 간 거랑 똑같죠.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키포인트는 공모가가 일단 18,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8,500원. 물론 상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또 공개방송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강한 이유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 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저도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시고 또 뭐 선행 시스템을 얘기하시고 뭐 이러실 때가 사실 아닙니다. 예, 뭐 그런 종목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 옵티시스 뭐 선행 시스템 이런 종목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종목을 말씀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실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전통 강자가 아니라 신흥 강자죠. 신흥 강자 종목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노뎁 아니면 뭐 핀거 예, 이런 신흥 강자들이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을 방송에서 많이 들리시는 전통 강자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그 뒤안길이죠. 잘 모르시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노뎁도 지금 10,000원대에서 그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2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시간이 달릴까 하면서 또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의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군들 압축을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예, 다음 종목은 나노입니다. 나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뭐 14%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뭐 불종목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꽃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또 제가 종목 리뷰 시간에 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핀거도 있네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핀거. 핀거도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그쵸. 예, 이번 주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에 발굴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장중에 바로 하루 만에 15%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참 이제 저희가 참 이름도 귀여운 이름인데요. 핀거라고. 근데 이 종목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아까 이노뎁도 메타버스 관련주, 핀거도 메타버스 관련주. 근데 아마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존 메타버스 강자 종목이었죠.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서 일제히 조종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로 이런 신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바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노뎁은요 메타버스 관련 직접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핀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피펀즈라고 뭐 메타버스 금융 라이프를 표방하는 피펀즈에 약 1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피펀즈는 뭐 메타버스 기반 가상 자산 플랫폼인 바로 코비타운을 구축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핀거도 움직임을 보시면 뭐 주가가 사실은 이제 직접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메타버스 회사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 이노뎁과는 이제 결이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노뎁은 지금 날아가고 있지만 이노뎁은 뭐 날아가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승세가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랜 시간 횡보했고요. 일단 요새는 이런 오랜 시간 횡보하고 그리고 주가 이제 상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상승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말씀드리고 이제는 좀 조용히 물론 어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조용히 가다가 또 언제든지 사실은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바로 상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려서라든지 이렇게 좀 매수 관점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또 워낙 또 상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신규 상장 주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맥스트라고 이 기업이 지금 모멘텀이 사실은 화요일 날 상장이 되고 주가가 아마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또 메타버스 바람이 다음 주 초부터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또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도 바로 그 일반 공모랍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아마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주들이 아마 다음 주 초에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좀 전략을 세우신 것도 좋아 보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옵티시스입니다. 이제 이 종목 꽃 종목인데요. 사실은 뭐 이 종목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매매를 하시기가 좀 이렇게 쉬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저희가 메타버스도 역사가 있습니다. 뭐 게임주에서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장비 관련주에서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어떤 주식이죠? 바로 이제 콘텐츠 기업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옵티시스도 한때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뭐 우뚝 섰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옵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이렇게 종목도 말 그대로 흥망성쇠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요.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10%의 상승으로 수익권을 주었습니다. 10%의 상승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아마 이 화요일 날 아마 이 옵티스를 아마 관심 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종목이 또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화요일 날 이거 보시면. 그리고 주가는 수목금 3일 연속 사실은 수요일도 5%, 목요일도 5%, 어제도 보면은 약보합.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화요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이 매도를 위한 구간인지 매수를 위한 구간인지 이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yes 아니면 no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과 매도를 하신 분은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이날은 이런 10%의 구간이 나올 때는요. 이때는 보유하신 물량을 매도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매도하신 분과 매수하신 분은 지금 완전히 흐름이 엇갈리게 되시는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강자들 종목들 어제 보시면 종목들 보면 제가 그것도 잠시 후에 종목 리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내려가는 와중에 한 번씩 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결정한 거에 따라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흐름 옵티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신규주들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티스를 매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노뎁 이런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이시고요. 언젠가는 다시 또 원래대로 기존 강자들이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박자 늦게 매수하셔도 사실은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미리 선취하시는 것보다 아무튼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서린바이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더 있는데 매매를 한 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서린바이오가 있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가가 옵티스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한때 mRNA 백신의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17%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7%의 급등세가 갑자기 이제 종목 흐름이 차트를 보시면 나와줬고요. 그리고 주가는 여지없이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와서 그리고 여전히 아래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강자들 보면 옵티시스, 메타버스의 옵티시스, mRNA 백신의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한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윗골 달고 내려오지 않고요. 오히려 주가가 양호하게 마감이 되고 더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였는데 지금은 여지없이 윗골이 달고 길게 장중에 슈팅이 나오고요.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떤 미세한 변화가 이미 저번 주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부터 극명하게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또 공개방송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섭 위원님의 강의, 특히나 오늘은요, 새로운 불종목들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즈텍, WB나 SMCNC 또는 이노뎁, 핑거 정말 이번 주 동안에 대단한 급등과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황금선, 불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진섭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샵 0988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박진섭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까만 네모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비춰보시면요.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누르시면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돈 되는 테마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핫템들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박진섭의 돈 되는 테마주 시작할게요. 자, 위원님, 이번 주 시장에서 좀 핫한 테마, 핫한 이슈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영원하나 상대방은 변한다. 뭐 이런 이게 뭐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픔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말이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학교 네. 다닐 때 뭐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나 뭐 근데 마찬가지로 3대 테마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지는 않고요. 아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mRNA 백신, 또 원자력 mRNA 백신, 메타버스 이 세 가지 테마는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아즈텍 WB 이 종목은 바로 mRNA 백신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요. 근데 이틀 만에 60% 급등이 나왔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주 바로 이노뎁 이 종목도 지금 이틀 만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까지 사실 상한가를 한때 기록하면서 30%의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저번 달부터 강조드렸던 3대 테마 이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당분간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테마 다만 그 대상은 변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더욱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핫앤쿨을 짚어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과연 이번 주 핫앤쿨은 무엇이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핫앤쿨입니다. 핫앤은 주도 테마 새내기주가 꼽혔고요. 이 쿨에는 원전주가 꼽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핫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테마 새내기주,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불종목에서도 이 새내기 테마주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예. 저희 근데 원고를 쓴 다음에 보니까 이미 제가 말씀 다 드린 부분이네요. 겹치는데 제가 이거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반복해서 잘 알아들어야죠.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시장의 3대 테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원전, 메타버스, mRNA 백신 이게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전기차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3대 테마 계속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세대 교체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은 이번 주에 거의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정세를 보였고요. 그 메타버스 같은 저희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원 안착이 안 되면 이 종목도 사실은 좀 조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뭐 이노뎁, 핑거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떠오르고 있고요. 원전주에서도 기존에 한전산업 뭐 막강한 대장주였죠. 막강한 정말 뭐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뭐 하락만 하면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뭐 막강한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신기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런 그 신흥 강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자리를 사실은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요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바로 상승폭이 없었던 종목들 당연히 뭐 시장의 매기가 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로운 걸 계속 찾아서 돈의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움직임이 몰리는 순간 지금도 여전히 아주 좋은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 사실 근데 이런 전략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과연 기존 강자 종목들을 지금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강자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거와 또 이런 신흥 강자들을 매수하시는 거와 제가 볼 때는 100% 바로 기회비용 측면에 있어서 신흥 강자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전통 강자 종목들은 한 템포 늦게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세가 불이 붙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감나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공개방송 시간에. 지금은 한참 더운 여름이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시면 너무 더운 날씨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바깥 외부 온도가 거의 뭐 33도인가요? 아침부터. 이렇게 높은 온도인데 아직 감이 익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돼야 감이 익죠. 근데 미리 감나무 밑에 가셔서 사실 우리가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은 그 더위에 다 힘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이란 건 가을이 됐을 때, 수확철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고 종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자들 종목들은 잠시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신흥 강자 종목들 집중하시는 게 맞아 보이십니다.
네, 신흥 강자 종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 그중에서도 또 좋은 전략 저희가 잘 쏙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테마에서 주도테마 새내기주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좀 중요하게 꼽아주셨는데요. mRNA 그리고 원전 메타버스 꼽아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테마에 집중을 해보면서 그중에 강자를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꼽아주셨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좀 이슈화되면서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좀 열기를 식혀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아시겠지만 열기를 식혀가는 거죠. 예,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신규 진입. 신규 진입이요? 신규 진입은 사실은 뭐 저희가 저는 뭐 신규 진입은 사실은 뭐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어떤 그 새롭게 이제 떠오른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이제 압축 매매가 좋아 보이시고요. 근데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 강자 종목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전산업. 철저하게 지금은 이런 한전산업이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대장주로의 압축 매매가 가장 좋아 보이시고요.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뭐 이대로 최근 들어 힘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한 번에 주가가 이제는 뭐 시장에서 뭐 힘을 잃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지수 워낙 뭐 원전주들이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이시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아마 원전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 있고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저희가 하실 때 낙폭 과대주로 해서 하락폭이 큰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게 심리와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낙폭 과대인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 낙폭이 덜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원전주도 매매가 좋아 보이시고요. 그게 이제 차선책이죠. 그렇지만 최선책은 바로 지금 주가가 불이 붙고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매가 최선책입니다. 차선책은 하락세를 보이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말 그대로 지금 이 하락폭이 적었던 종목들 오히려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쿨섹터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장주로의 압축 매매에 대한 강조도 해주셨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핫테마에는 주도테마 새내기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신흥 강자의 강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쿨섹터에서는 원전주 꼽아주셨는데요. 급등 후 자연스러운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또 세 가지 주도테마 해가지고 mRNA 그리고 메타버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박진섭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했었던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보시겠어요? 뭐 이번 주 오랜만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고요. 예.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다시 가는 건가요? 다시요? 뭐 다시 가겠죠.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죠.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건물에도 저희가 지하에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뭐죠? 전기 충전소. 네. 이게 세 군데 정도 있죠, 아마? 네네. 맞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새롭게 오는 건물마다 다 이제 뭐 이런 전기차 충전기죠. 충전기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결국 이제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말 그대로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곧 아이오닉 6도 사실은 뭐 이제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기차 아마 다 이제 차 모시는 분들 전기차 한번 이제 다 좀 더 이제 좀 뭐랄까요 이런 충전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히 되면 네. 다 아마 관심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이 전기차 모멘텀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전통 어떤 저희가 굴뚝주 뭐 아니라 뭐 제조업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이제 성장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 2,600억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뭐 근데 한 주 동안 결국 또 약 2%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죠. 5월, 6월 판매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개선된 전망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 5가 이제 본격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아이오닉 6도 생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면요, 이런 종목 같은 차트를 잠깐만요.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 움직임이 한번 보시면 현대차
보시면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뭐 좀 약간 답답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보신다면은 뭐 지난 1월부터 그렇죠. 1월 말부터 7월 현재까지 아주 뭐 좁은 박스권 뭐 24만 원과 26만 원 이 사이의 박스권에 지금 뭐 지리하게 사실은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종목을 뭐 보유하신 분들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사실은 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은요 짧은 흐름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오랜 시간 박스권에 있다가 사실은 10만 전자를 저희가 바로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물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도 불과 그런 상승폭을 보인 건 불과 몇 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횡보하고 상세를 나오는 건 아까도 제가 종목 개별주 종목을 보여드렸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신 자리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튼 박스권에서 오히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코멘트 챙겨봅니다.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었던 종목으로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가 더 듣고 싶다, 특별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집중해주세요. 이 방송 끝나고 또 무료 방송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MTN 밴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박진섭 위원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강의, 황금선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음 주 수익 전략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각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새로운 전략이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이 시간 제시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현제약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이현제약 이 시간 통해서 자주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흐름은 어땠나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치솟다가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사실은 이제 일주일 이상의 하락세에서 어제 장중에 갑자기 또 13%대의 이제 상세가 나왔습니다. 13%의 상세가 나왔고요.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제도 근데 물론 상세가 나왔다가 윗골 달고 주가가 내려와 줬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린바이오, 또 옵티시스, 또 이현제약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종목 다 보면 다 이런 장중에 갑자기 주가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윗골 달고 내려오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규주들은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상한가 간다든지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데 거꾸로 이런 종목들은 윗골 달고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시간의 단일가가 또 밀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1차 급등 후에 2차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충주에 있는 바이오 공장이죠. 바이오 공장 올 6월에 준공이 되면서부터 주가가 사실은 2차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제품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2차 급등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점에서 한때 20% 하락세를 만회하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살짝 밀렸는데요. 더 그 아래로. 그래서 지금 부분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좀 지리한 횡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이런 시장의 변화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시고요.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리 아무튼 중요하게 보시고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또 대응해야 할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자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연제약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로온입니다. 이로온 최고 수익률 137%에 기록했는데요. 또 이번 주 중에도 또 뭐 5G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이로온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오늘 근데 왕관을 안 쓰시네요. 농담입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요. 예, 농담이고요. 예. 이론이 예.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네네. 이론이 예, 뭐 이번 주 사실은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뭐 그 말씀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주가 움직임이.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섰다가 사실은 벽을 정말 눈앞에 두고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요. 주 후반 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뭐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을 이번 주 후반에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좀 횡보세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5월 이후죠. 5월 이후로 상세가 나온 이후로 사실은 바로 제가 뭐 늘 차트를 버리라 말씀드리죠. 차트를 버리시고 제가 새로운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 당연히 근데 이평선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동평균선. 차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뭐 5일선, 21선, 61선 뭐 이런 기본적인 선들 이것만 아시면 차트 공부는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루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난 5월부터 상세가 나왔고요. 그런데 21일 평선 바로 지난 6월이죠. 6월 10일 날 그 부근에서 지지를 보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가는 그 후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바로 주가가 정확히 21선 터치하고요. 거기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21선이 많이 올라왔죠. 오른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이 사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이로온이나 뭐 선익시스템, 이연제약이나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21선 지지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온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긴 시간 상승폭을 쭉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은데요. 나노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챙겨주시죠. 이제 나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목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후반 꾸준하게 상세가 나오면서 목요일까지 아마 뭐 주가가 이건 여긴 4% 수익이 났었네요. 아무튼 뭐 목요일까지 주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주초에 발굴된 종목인데 사실 뭐 이 종목 지금 뭐 여기 상승률은 불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4.8%밖에 되지 않지만 이 종목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15% 급등세가 나오면서요. 다시 네네.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제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회사 뭐 정책 관련주입니다. 바로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가 사실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024년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초미세먼지 주범이죠. 바로 이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40% 이상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인해서 정책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다면 이 종목도요. 뭐 최근 사실은 뭐 꾸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가 뭐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당장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약간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는 회사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는 회사들. 근데 그게 대원칙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실적이 좋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실적만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미래의 성장성 이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당장 회사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배팅을 하시게 되는 건데 바로 바이오 기업들, 이런 뭐 친환경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자여도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도 지금 실적은 좋지가 않지만 주가가 뭐 최근 들어 좀 상세가 나오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신고가를 갔고요.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사실 꽃 종목으로 좀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는 종목으로 보여지십니다. 예, 천천히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나노, 이 미세먼지 제거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AS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히나 이번 주 굴 종목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즈텍 WB나 SMCNC 그리고 이노대 핑거 진짜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비법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은 뭘까요? 예, 오늘 새로운 종목이요. 새로운 종목은 바로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저희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네, 성호전자. 네. 성호전자는 바로 이제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맥스트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워낙 이번에 공모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날 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뭐 아무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미 뭐 꿈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호전자는요, 바로 소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바로 콘솔 기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메타버스 환경이 가속화될수록 바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 상승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메타버스 산업의 대표주자죠. 로블록스가 국내에 한국의 법인을 말 그대로 설립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뉴스는 뭐 계속 아무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성호전자도 뭐 최근 들어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신 다음에 일단 수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인데 보시면 어제 그제 오랜만에 아마 이 수급을 보시면 그동안 뭐 외국인 기관은 뭐 거의 뭐 매도세, 외국인은 매도세였고요. 기관은 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어제 그제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약 94만 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 물론 이유가 있겠죠. 매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아무튼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전자 아무튼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규 전략에 대한 타이밍까지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진섭 의원님, 이 돌아오는 무료 방송 속에서 이 황금선 급등주 속출하고 있는 이 신흥강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비법까지 전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종목이 발굴이 된 게 다 뭐 아시는 이미 계실 겁니다. 바로 다음 주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 이제 저희 카카오뱅크가 네. 일반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또 그때도 뭐 아마 경쟁률이 아마 뭐 잘하면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뭐 흐름을 보시면 다음 주에 바로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상장 또 인터넷 저희가 카카오뱅크의 일반 공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목이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잠시 후 제가 또 공개방송 시간에 이런 관련 카카오뱅크 이런 어떤 그 관련 또 종목이 사실은 또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발굴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성호전자 같이 더불어서 투자 전략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하실 수 있도록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박진섭 의원님의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선에 대한 이야기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섭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